충남 서산에서 그 나비를 소재로 하는 그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번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벼운 자리인 줄 알고 마침 섰는데요. 이 자리가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지금 교육농장이라든가 어떤 그 아이들의 그 교육을 하는 농촌에서 이런 발표를 하려니까 상당히 떨리고 좀 부담이 많이 갑니다. 좀 모자라더라도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시작 동기라든가 시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 그리고 운영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그 현대정유의 그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기업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일어나는 계기에 강원도에 있는 한 생태학교에 방문해서 저런 긴꼬리제비나비가 자기 나무에서 이렇게 짝짓기 비행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나비의 매력에 빠져서 그 주말에 휴가를 내고 그 다음에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생태학교에 2시간 반 거리를 계속 다니면서 그런 나비의 생태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런 나비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혹은 많아야 1년에 3번 정도 새 사이클이 돌아가는 나비들이라서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정도 잠깐 방문하는 그런 일정으로는 도저히 나비의 생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나비석학이신 신유환 교수님도 평생을 곤충을 연구했지만 나비 한 사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실 만큼 사실 간단한 한 사리라든가 어떤 농진청의 그 많은 배추인 나비 한 사리에 대한 보고서들도 사실은 현장에서 나비를 키우는데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30일이 되던 날 2002년 월드컵을 딱 마지막 게임을 보고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이제 강원도에 있는 생태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생태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처음에 이제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갔는데 옛날에 그 딸을 키가 이만큼 크면 머슴한테 딸을 주겠다는 약속처럼 매일매일 하는 일은 풀베기하고 삽질밖에 없었습니다. 낫으로 풀 베는 거. 그런 6개월 동안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보는 것이 곤충 종류였고 그리고 저 풀에는 유독 저런 곤충이 많더라. 그런 몸소 배우는 이제 사사를 시작하게 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채집한 곤충을 저녁에 전부 표본을 만들고 저녁에 다시 그걸 동정하고 겨울에 강원도에 긴 세월 동안 4개월 동안 박물관에 들어가서 유일하게 하는 일은 그 표본을 동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이제 조금 곤충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쯤 한 번은 우연히 기자분들이 방문을 하셨는데 저 나비가 뭔가요? 하는 질문에 제가 섣부르게 저건 무슨 나비입니다 대답했다가 그 소장님한테 크게 꾸지람을 얻고 여기까지 이렇게 함부로 사진도 안 찍고 채집도 안 한 나비를 네가 뭘 하냐고 해서 6개월 동안 무건수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그 사사를 받은 뒤에 2년 후 고향으로 내려와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5,000평의 밤나무 숲을 전부 베어내고 새로 나비가 먹고 사는 식물로 조성을 시작을 합니다. 보통 나비 애벌레 같은 경우는 식물의 먹이 식물이라고 해서 식초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배추인 나비는 배추나 무화 같은 십자화과, 그다음 노랑나비는 토끼풀, 그리고 맨노랑 나비는 갈매나무. 그 풀이 아니면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식물에는 독이 있는데 그 애벌레에게는 해독제가 그 식물의 해독제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먹이식물을 구하러 2년 동안 저희 아내와 함께 화야산, 월정사, 오대산, 설악산을 헤매면서 이런 희귀한 씨앗과 열매를 이제 구해서 이곳에 현재는 우리나라 나비 250종 나비 중에 60종의 나비가 자연 서식하는 세계 유일의 자연 나비 생태공원으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라 어떤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지만 오연석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 연못, 나비 생태관, 그리고 아이들이 채집하는 채집루, 영상관, 표본 전시관, 그리고 나비 먹이 식물을 길러내는 비닐 온실, 그리고 아이들과 1박 2일까지 하면서 이제 하는 농가주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그 에버랜드나 관에서 하는 시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모자라지만 국내에 하고 있는 어떤 교육농장에 비하면 그 시설이 호화롭다고 할 만큼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큰 시설을 하고 나서도 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3학년의 교과과정에 나비 한 살이라는 과정이 교과과정으로 새롭게 생겨나기 전까지는 나비를 아무리 키우고 나비가 아무리 많아도 나비 아이에게는 나비만 많을 뿐 학생들은 절대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육농장이라든가 체험농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이런 방문객의 유치에는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왔지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3학년 때 배추인 나비 한 사리를 보기 위해 나비 아이를 찾았던 학생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절대 나비 아이를 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왔다 갔는데 4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바뀌어서 또 오려고 하면 엄마가 선생님한테 불만을 내시는 거예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어머님, 도서관은 한 번 갔다 와서 그 도서관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봄에 있는 나비, 여름에 있는 나비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 나비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4학년의 느낌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중학교에게 각각 나비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고향으로 내려올 때 저는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박사님 걱정이 네가 눈썰미도 뛰어나고 배우는 이런 손끝의 매움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네가 아무리 잘해도 전문가가 될 수 없다. 아마추어일 뿐이다. 그래서 꼭 내려가서 전공을 해라 해서 36살에 대학 1학년을 다시 들어가서 작년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이제 저도 전공자의 길을 걷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환경부의 생태환경보건 그리고 농진청의 이제 명예연구관으로 각종 R&D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도 새로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나비에 대한 어떤 생태적인 과학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책을 통해서 다 얻어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알려주는 것은 학원에 다름이 없더라고요. 학원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애벌레처럼 이 나비가 될 수 있을까? 도중에 거미에게 물려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리고 나는 엄마와 같은 예쁜 나비가 될까? 이런 고민들도 분명히 애벌레에게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무한하게 힘들고 굉장히 괴롭고 꿈은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동기의 모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비 한 사리를 새롭게 아이들에게 꿈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교육 컨설팅을 받고 너무 제 옷 같지 않아서 6개월 동안 울렁증이 걸려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이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글거리는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제 스스로도 이 소화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학생들한테 제가 진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이유가 되니까 저 나름대로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풀렸는데 대부분 체험학습은 1시간 반 동안 아침에 학교에서 등교하자마자 버스를 타고 와서 11시 반에 급식 먹기 전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은 굉장히 편리한데 선생님 저희는 오늘 소풍이라서 오후 3시까지 있을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저에게 큰 골치예요.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은 생태교육 영상관 그리고 나비생태관에서 나비의 비밀을 밝혀라 그리고 와서 만들기를 하면 끝인데 오후에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그냥 편하게 노세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이제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죠. 그 부분을 또 하나 해결한 게 나비 생태관의 이제 초창기 사진이라 좀 썰렁한 모습인데요. 이 생태관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나비를 관찰하고 나비를 손에도 올려보고 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와서 만들기를 하면 점심 먹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오늘 주제는 나비에 대한 꿈찾기였는데 갑자기 오후에 윷놀이하고 뭐 자치기를 할 수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나비 생태관에 갔을 때 이런 미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나비에 대해서 알 걸 모둠별로 스스로 찾아내서 관찰하게 하고 여기에서 맞춘 수만큼 꽃들에게 희망에서 발주한 이런 그린 새로 제작한 그림으로 이야기를 만들게 합니다.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그래서 각각의 아이들이 하나의 새로운 동화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나와서 발표하면 요즘 아이들은 글쓰기하고 발표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 글씨 몇 자 쓰고 나와서 발표하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릴 정도로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후 프로그램을 꿈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나비라는 하나의 주제 중심에서 끝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를 대박나게 만들어준 상품이 바로 이겁니다. 우연히 시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유치원에 생태 강의 제의가 나왔는데 하루에 강의료가 2시간 하는데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이런 생태학교를 하다 보니까 시골의 아이들은 가까이 있으면서 그 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모르고 가치를 더 몰라요. 그래서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시골의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주변에 숲 꾸미기를 다 해줬는데 이거를 하고 난 이후에 똑같이 이거 하고 끝내면 저도 다른 산림청이나 환경부의 프로그램과 똑같아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키운 나비 번데기 5개를 갖고 가서 각각 아이들의 이름으로 생태 숲 꾸미기를 한 데에다 붙여줬는데 한 달 뒤에 운동장에 방문했을 때 유치원 학생들이 맨발로 뛰어났어요. 나비 박사님 하면서. 그러더니 자기의 나비가 어떻게 나왔고 하는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저한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 주려는 메시지를 나비 번데기가 다 해서 저는 수업을 할 게 없었어요. 이야기하고 그림 그리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나비집 만들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시간 반 동안 선생님과 나눴던 나비에 대한 생태 이야기들을 직접 나비를 위한 집을 꾸며보세요. 해비타트 매니지먼트 서식지 조성을 지금처럼 가짜 생태하천, 가짜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나비집은 나비가 좋아하는 숲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이 집으로 가지고 갔을 때 옆집 아이가 엄마 저거 뭐예요? 옆집 아이는 나비가 나왔다는데 엄마 저도 갈래요. 되나요? 개인 예약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예약만 가능합니다. 유치원 선생님 우리도 가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던 유치원 선생님과 선생님들을 저희 나비아이로 이동시켜주는 하나의 홍보물이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나비 놀이개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요. 자, 여기 똘망똘망한 어린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직접 교구를 꺼내낸 나비 이야기.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나비에 오면 대상과 상관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이집 아이가 왔을 때는 어린이집 아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왔을 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로 세분화하면서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새로운 직접 제작한 영상이라든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형 사례들, 비가 올 때 직접 나비를 손에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아이들은 굉장히 자연에 대해서 신비로워하고요. 옆 아이의 글쓰기를 이제 보면서 나비집을 만드는 아이들. 채집 활동의 전제는 우리가 현재 지난달에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생물 다양성, 생물 주권에 대한 로열티를 이제 2,300억 원씩 우리가 보존비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제가 저 이야기를 할 때 생물 다양성, 생물 주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이들에게 큰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 종주권 문제로 인해서 새롭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한 어떤 논술이나 포트폴리오 작성 등, 그리고 이제부터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서 중학교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교육농장이나 농촌 현장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중학교에 직접 가게 되는데
보통 학교로 가게 되면 강의료 7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상 받기가 힘든데요. 선생님이 제의를 했을 때 선생님 저는 이쪽으로 오시면 이미 꾸며진 곳에서 저 편안하게 수업하고 100만 원을 보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가면 저는 거기 갔다 와야 15만 원을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릴 테니까 학교로 직접 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아이들이 1인당 13,000원 비용을 내고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비 놀이개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부터 꿈에 대한 서양의 드림캐쳐와 같은 의미로 나비를 집안에 두는 우리나라 전통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직업진로 교육, 나비나 이런 곤충을 활용해서 직업진로 체험을 할 때 그런 꿈에 대한 꿈찾기를 같이 놀이개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5학년에게 찬사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선생님이나 아이들한테 굉장히 교육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에버랜드보다 더 재밌다는 이야기는 올해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애벌레가 먹는 식물은 등치기라는 우리나라 신장치료제로 가장 유명한 동의보감에도 소개된 등치기라는 식물인데요. 저 식물을 먹는 사양제비나비 애벌레는 이런 치료제 성분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애벌레가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저를 굉장한 부를 창출해줄 새로운 비전으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